자, 이제 하던 거 멈추시고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처음으로 이제 프론트 HTML과 CSS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앞으로 쭉 더 진행을 할 건데, 일단 어제 수업 내용 이후로 문제 풀어보실 때 혹여나 좀 짚어줬으면 하는 문제가 있으셨나요? 따로 연락을 주신 분은 없으셔서 정답을 그냥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어렵진 않았죠? 상당히 직관적인 친구들이고 우리가 연습해보는 방법 또한 너무 간단했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오늘은 이거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섹션 태그를 하나 만들 거고요. 그 안에 div 태그를 하나 만들어서 abc라고 하는 텍스트를 좀 넣어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얘는 그냥 div 태그를 만들어서 df라는 텍스트를 넣어 놓겠습니다. 얘네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니까 일단은 폰트 사이즈를 좀 키워볼까요? 그리고 컬러를 그린으로 주겠습니다. 좀 더 키울까? 이 정도? 크면 잘 보이니까. 자, 어제 했던 내용을 한번 다시 기억을 해볼게요. 태그는 몇 개죠? 태그는 6개. 배우는 몇 명? 3명. 그죠? 이 배우란 얘기는 엘리먼트, 요소가 즉 3개다 라는 얘기였고, 자, 그럼 이 스타일리스트는 지금 일을 하고 있나요? 잘 하고 있죠? 몇 명의 배우를 찾아갔나요? 2명의 배우를 찾아갔죠. 자, 어제 했던 내용을 잘 이해를 하고 계신데, 제가 이런 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러면 어떤 스타일리스트가 일을 하고 있죠? 밑에 있는 스타일리스트만 일을 하고 있죠. 그렇죠? 자, 지금 얘는 아까 2명 찾아간다는 거 알았고, 얘는 몇 명 찾아가요? 3명을 찾아가죠. 3명을 찾아가서 일을 하는데 얘한테는 텍스트라는 게 없으니까 딱히 그 일을 한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인 거고요. 어쨌든 3명을 찾아가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이 쉼표라고 하는 이 컴마, 이 친구를 지워볼게요. 그럼 얘는 몇 명의 배우를 찾아가서 일을 하고 있어요? 한 명일까요? 2명일까요? 몇 명일까요? 좀 전에 이 컴마를 지우기 전까지는 3명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컴마를 지웠더니 어쨌든 화면의 결과도 달라졌는데 얘는 몇 명을 찾아가고 있을까요? 자, 일단 눈에 보이는 결과만 놓고 봤을 때 얘는 한 명을 찾아가는 것 같죠? 아니, 얘가 아니지, 얘네. 그쵸? 얘만 레드가 됐잖아요. 물론 좀 전에 3명을 찾아갔지만 결과는 2개밖에 안 보였고 거기에 컴마가 지워진 상태에서 얘만, 그러니까 얘가 다시 원래로 돌아간 상태잖아요. 얘만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데 얘는 한 명을 찾아가고 있는 게 맞습니다. 한 명의 배우를 찾아가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가 지금 이 띄어쓰기 한 칸, 아까 콤마를 붙였을 때에는 컴마하고 띄어쓰기가 한 칸 있었는데 이 컴마를 지웠더니 그냥 띄어쓰기 한 칸밖에 안 남았죠? 그랬더니 결과가 달라지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스타일리스트한테 일 시킬 때 중괄호로 엮어서 내가 어떤 일을 시킬 건지 명시하는 곳이었죠. 그리고 이 중괄호 앞에다 써주는 이 부분, 여기를 뭐라고 했다고요? 여기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선택자와 검색어라고 한다고 했어요. 둘은 같은 말이에요. 검색어라고도 하고 선택자라고도 하는데 보통 선택자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자, 그러면 이 선택자에서 지금 컴마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차이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지금 여기에 쓰여져 있는 이 띄어쓰기 한 칸, 얘가 만약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얘가 지워지면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이런 이름을 가진 배우를 찾아가라 라는 거죠. 근데 우리한텐 이런 이름을 가진 배우는 없죠. 섹션은 있고 div도 있지만 섹션 div는 없어요. 그쵸? 그래서 얘는 아무 일도 못하고 있죠. 근데 얘가 컴마가 들어갔다. 일 어떻게 해요? 둘 다 하죠. 자, 지금 이 선택자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고 있는 건데, 이 컴마는요 말 그대로 그냥 구분자예요. 앞에 있는 선택자랑 뒤에 있는 선택자를 별개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섹션과 div가 있을 때 얘 하나, 얘 둘, 그래서 총 셋을 찾아가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그리고 이 컴마 뒤에 오는 띄어쓰기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그냥 가독성을 위해 넣어줬던 거예요. 구분자가 지어지고 나면 그 구분자 뒤에 오는 띄어쓰기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근데 구분자가 없으면 이 띄어쓰기 한 칸은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얘가 가지는 의미는 후손이에요. 그래서 이 띄어쓰기를 가지고 후손 선택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요? 후손이라고 그랬죠. 띄어쓰기. 그럼 얘는 지금 누굴 찾고 있어요? 섹션의 후손으로 있는 div를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금 이 첫 번째 div, abc라는 텍스트를 감싸고 있는 이 div는 섹션의 후손이 맞나요? 맞죠? 그럼 얘는 def를 감싸고 있는 이 div는 섹션의 후손이 맞나요? 예, 아니죠. 얘는 형제죠. 섹션과는 형제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ABC라고 하는 얘를 감싸고 있는 이 div만 후손이잖아요. 섹션에. 그래서 얘만 색깔이 바뀐 거예요. 자, 상황 이해되시죠? 이게 후손 선택자입니다. 자, 그리고 어제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관계를 배우고 나서 이런 것도 한번 해봤는데, 제가 여기다가 꺽쇠를 한번 붙여볼게요. 이것도 이제 하나의 구분자 역할이 되는 거라서 띄어쓰기 앞뒤로는 그냥 가독성을 위해서 해주겠습니다. 의미를 가지진 않아요. 그냥 가독성입니다. 이런 태그들 사이에 구분자가 하나라도 들어가 있다 라고 하면 얘는 그 앞뒤로 오는 띄어쓰기들은 의미를 딱히 가지지 않습니다. 그냥 아예 없을 때 한 칸 띄어쓰기가 후선 선택자가 되는 거고. 자, 이 꺽쇠 결과가 달라졌나요? 안 달라졌죠. 그러면 제가 이것도 하나 놓고요, 이것도 하나 놓을게요. 그리고 나서 하나씩 주석을 걸어놓고 제가 차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얘는 골드라고 해볼까요? 이렇게 해놓고 먼저 얘를 주석을 걸고, 자, 제가 자, 일단 구조를 좀 추가했어요. HTML에 지금 ABC라고 하는 글자와 QWE라고 하는 글자가 노래졌죠. 얘네들이 이 노란색이 된 이유는 누구 때문일까요? 얘 때문이겠죠? 자, 얘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뭐다? 섹션에 후손으로 있는 div다. 그럼 볼게요. 이 div 섹션의 후손 맞았죠? 아까 확인했었잖아요. 그럼 얘는요? 후손이 맞죠? 얘는 형제니까 아니었던 거고. 자, 그러면 얘를 잠깐 주석을 걸고요, 얘를 풀어볼게요. 결과가 어때요? 이걸로 똑같이 해놔야 이게 더 이해가 쉬울라나? 자, 이 꺽쇠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자식을 찾아가는 선택자예요.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지금 뭐예요? 그렇죠. 섹션에 자식으로 있는 div를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관계를 또 보죠. 이 ABC를 감싸고 있는 이 DIV는 섹션의 자식이 맞나요? 맞죠? 근데 이 DIV는 QW를 감싸고 있는 DIV는 섹션의 자식인가요? 얘는 아니죠. 자식은 아니고요. 자식은 아니고 후손이죠. 왜냐? 이 DIV의 부모는 누구? 냅이니까. 얘는 이제 제가 냅이라고 부르는데 원래 플레임은 내비게이션이에요. 그래서 메뉴를 보통 나타낼 때 메뉴 우리가 메뉴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래서 뭐 어떤 메뉴 이렇게 해서 누르잖아요. 얘를 클릭을 하면 얘가 어디로 보낼지 길을 잡아준다 그래서 얘는 그냥 내비게이션이에요. 그런 의미로 쓰이는 태그입니다. 그래서 근데 내비게이션이 너무 길다 보니까 내비로 좀 줄여서 사용을 하는 건데 어쨌든 얘는 자식이고 얘는 후손이다. 그래서 지금 결과가 다르다. 자, 그러면은 얘는 어때요? 제가 구조를 다시 바꿨어요. 지금 이 DIV의 부모는 누구? 섹션이죠. 이 섹션이죠. 이 DIV의 부모는 누구? 이 섹션이죠. 자, 우리가 지금 ABC도 그렇고 QWE도 그렇고 둘 다 골드로 바뀌었는데 이 DIV들은 둘 다 각각 섹션을 부모로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찾으려고 했던 게 섹션에 자식으로 있는 DIV였으니까 섹션에 자식으로 있는 DIV 얘가 골라진 거고요. 그리고 섹션에 또 자식으로 있는 DIV 얘까지 골라진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우리가 그럼 이 상황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 골드라고 하는 속성을 얘한테만 줄 거예요. 그럼 얘를 콕 집어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접근성이 제일 편한 거 섹션에 자식으로 있는 섹션의 자식인 DIV. 그 다음 이것도 가능하겠죠. 섹션에 후손으로 있는 섹션의 자식인 DIV. 그죠? 그리고 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직은 잘 모르시겠지만 어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긴 했어요. 형제를 선택할 때 쓰는 거. 근데 제가 어제 여러분들한테 하나 잘못 말씀드린 게 있어요. 이제 이걸 가지고 형제 선택자라고 하고 이거 가지고 인접 동생이다 어쩌다 하면서 그냥 쑥 하고 지나갔었는데 사실 얘네가 지금 잘못됐어요. 반대예요. 반대. 얘가 인접 동생이고요. 얘가 그 형제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 인접 동생이라는 말은 이따가 개념이 또 나올 거니까 그때 한번 다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지금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고 있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지금 상태에서는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골라내는 방법이 하나가 아니다. 여러 개가 있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아직 여러분들이 배우지 않으셨지만 이런 것도 돼요. 아니면 이런 것도 됩니다. 자, 지금 똑같은 태그를 하나 골라내기 위해서 제가 쓴 방법이 4가지 정도 되거든요. 사실 이것보다 더 많아요. 더 많은데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가 배웠던 거 2가지 그리고 안 배운 거 2가지 해서 총 4가지를 보여드렸고 앞으로 이런 것들을 다 배워 나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복잡한 관계로 이루어져 있는 태그들 속에서 내가 원하는 태그만 콕콕 찍어가며 내가 원하는 디자인을 콕콕 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 한 가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지금도 제가 이걸 집어내는 방법이 지금 4가지 정도 보여드렸는데 이 HTML과 CSS는요 그러니까 모든 언어가 사실 공통인 얘기기는 해요. 근데 얘네가 좀 유독 심한데 뭐냐면 우리가 이런 원을 그리고 싶대요. 이걸 하고 싶대요.
그러면 우리 출발선이 여기였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원을 그리기까지 갈 수 있는 방향이 진짜 막 엄청 많습니다. 가지수가 어마무시해요. 어떤 화면을 만들어내기 위해 우리가 뭔가 이 화면을 꾸며가는 과정에서 내가 쓸 수 있는 것들 정말 엄청나게 다양하게 많아요. 근데 이제 개발도 똑같다는 얘기가 뭐냐면 어떠한 기능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이 기능을 구현하는 로직이 방법이 다양해요. 이렇게만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비슷한 방식으로 또 로직을 꼬아가며 할 수도 있는 거고 아예 더 간단해질 수도 있고 더 복잡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관계를 좀 분리시켜서 할 수도 있고 그냥 방법이 엄청 다양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나 이 친구들이 좀 이게 유별나게 심해요. 똑같은 디자인 하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 내가 사용하는 것들, 그리고 뭐 별도로 외부에 있는 거를 끌어다 쓰는 것들,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은 정말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이것들이 대충 이제 뭐 한 가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방법이 한 100개 있다 라고 하면 이 100개 중에 정답은 몇 개일까요? 네, 다 100. 그러니까 이 화면 만들어내고 싶은데 만들어냈으면 정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게 더 좋다 저게 더 좋다라고 물론 경험이 쌓이면 어떤 게 더 효율적이고 어떤 게 더 편한지 정도는 가려지겠지만 그렇다고 정답이 아닌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목표를 향해 갈 수 있는 방법이 정말 많은데 이 중에서 우리가 공부하고 연습해야 되는 건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 이거를 찾아낼 수 있으면 좋아요. 이걸 못 찾는다고 해서 뭐 안 돼요까지는 아니지만 이게 되면요 작업 속도는 몇 배로 차이가 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최단 거리를 알아내기 위해 공부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 저도 이제 뭐 화면 디자인을 하는 걸 전문적으로 하던 개발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얘를 막 능숙하게 엄청나게 잘 다루지는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도 실제로 실무에 나가면은 얘를 가지고 막 엄청나게 이쁜 디자인을 해내야 되고 이런 것까지는 아닐 거고 우리는 그냥 적당하게 써있는 거를 분석할 수 있고 그 분석을 토대로 간단한 수정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 목표를 잘 설명해서 디자이너하고 소통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하려면 얘를 알아먹어야 돼요. 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디자이너한테 이렇게 해줘요. 못하죠. 디자이너도 똑같아요. 우리가 뭔가 해달라고 했을 때 그런 거는 뭐 개발적으로 뭐 어떻게 얘기를 하려면 개발에 대해 조금은 알아야 돼요. 서로 그렇게 서로의 영역을 기본적인 건 알아먹어야 대화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걸 공부를 하고 있고 개인 프로젝트 때는 실제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화면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정답은 정해진 게 없고 우리가 최단 거리로 갈 수 있는 방법을 항상 고려해 보는 게 좋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런 문제 푸는 시간을 문제 푸는 거 이렇게 드렸을 때 예제를 이것도 풀었어도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한 번 정도씩만 더 고민해 보시면 앞으로 더 다양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시도할 수 있어요. 근데 딱 풀었으니까 해결됐네? 하고 바로 꺼버리면 딱 거기까지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생각을 해보시는 걸로. 그리고 제가 이런 걸 또 한번 해볼게요. 아니다, 이거부터 얘기드리죠. 지금 보시면은 자식 선택자를 사용했을 때랑 후손 선택자를 사용했을 때랑 결과가 어때요? 똑같죠? 결과가 같아요. 근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작업을 하다 보면은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후손으로 선택했을 때, 자식으로 선택했을 때 결과가 똑같은 애들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 상황에서 둘 다 상관없으니까 어차피 다 정답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아무거나 써야지 라고 하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런 후손도 가능해, 자식도 가능해, 둘 다 똑같아 라는 상황이 오면 우리 무조건 자식을 쓸 겁니다. 얘는 왜 그래야 할까요? 지금 얘기 나온 게 거의 정답이에요. 뭐냐면 내가 자식으로 골라놓으면요 얘는 후손보다 까다롭지 않아요. 이 태그로 선택될 가능성이 자식보다 후손이 더 광범위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내가 만약에 후손으로 해놨는데
여기 작업해놨어요. 이렇게 원하는 대로 했어요. 그리고 밑에서 다른 작업을 막 하다가 여기서 이렇게 해버렸대요. 그럼 얘도 볼드가 입혀질 거잖아요. 그쵸? 이게 왜 그래요? 얘 후손에, 아니 섹션의 후손으로 있는 DIV가 맞으니까. 근데 나는 얘를 이렇게 주고 싶지 않았어. 그러면 얘를 자식으로 바꿔버리면 얘는 안 먹을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하는 말은 이런 상황일 때 꼭 자식을 써야 된다라는 말이 뭐냐면 후손보다 자식이 더 깐깐하게, 더 디테일하게 내가 원하는 태그를 콕콕 집을 거니까. 그래서 동일한 결과를 보여줄 때는 우린 자식 선택자를 쓸 거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앞으로 상당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야 다른 애들한테 영향을 받지 않을 거니까. 자, 그럼 이번에는 이런 걸 한번 볼게요. 아니다, 이거 빼자.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제가 지금 div 얘는 지금 몇 명을 찾아가고 있죠? 이거 밑에 있는 거 지울게요. 이거 헷갈리니까 얘 빼버리고 이것만 보겠습니다. 이만큼만. 자, 이 첫 번째 얘는 몇 명의 배우를 찾아가서 일을 하고 있나요? 얘는 3명의 배우를 찾아가서 일을 했겠죠. 지금 일을 아직 현재 진행형으로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과거에 했었겠죠. 그쵸? 그리고 얘는 아직 일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얘만 일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얘는 몇 명의 배우를 찾아가서 일을 하고 있죠? 2명이겠죠? 자, 그럼 얘는 몇 명의 배우를 찾아가서 일을 하고 있나요? 얘는 지금 1명밖에 적용이 안 됐죠. 그러니까 DIV를 골랐으니까 사실상 얘네 3명이 다 골라줘야 되는데 지금 1명밖에 안 됐잖아요. 얘는 왜 이럴까요? 네,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이랑 이어지는 게 아니라 똑같은 내용인데, 자, 제가 어제 이런 말을 했죠? 선택자가 디테일할수록 우선순위가 높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지금 보세요. 얘는 그냥 div 태그를 전체를 다 골라라 했죠? 근데 얘는 섹션에 자식으로 있는 div들만 골라낸 거죠. 그러면 얘랑 봤을 때 누가 더 깐깐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훨씬 깐깐한 거죠. 그러니까 범위를 따지면 돼요. 내가 선택한 선택자를 내가 이 선택자 위치에다 준 선택자가 이만큼을 포함하냐 아니면 이만큼만 포함하고 있냐, 이걸 보면 돼요. 얘는 포함하고 있는 범위가 작으면 작을수록 우선순위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이러면 어떨까요? 여기다가 컬러 주면 얘는 바뀔까요? 바뀌네요. 웃기죠? 분명히 좀 전에 후손보다 자식이 더 깐깐한 거니까 우리가 둘이 같은 입장이 됐을 때 자식을 쓰자 이런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막상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나 따져보니까 자식과 후손에서는 현재 상태에서 후손이 이겼네요. 그러면 얘가 위로 올라가면 누가 이겨요? 자식이 이기죠. 그럼 얘는 뭐겠어요? 얘네 둘은? 네, 동일하다라고, 우선순위가 동일하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먼저 쓴 놈이 이긴다라는 거죠. 이 상황에서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결과가 어때요? 섹션의 후손으로 있는 섹션의 후손으로 있는 DIV래요. 그럼 섹션의 후손 중에 섹션의 후손은 지금 누구죠? 이렇게밖에 없죠. 아예 후손 섹션의 후손은 지금 다 열어놓고 보면은 하나, 둘, 셋이죠. 후손이니까 그렇게 셋 중에 섹션이래요. 그럼 얘네요. 그쵸? 얘한테 있는 또 후손 DIV래요. 그럼 얘를 골랐죠. 얘가 일을 했어요. 핑크를. 그쵸? 근데 섹션에 자식으로 있는 DIV 얘죠. 했는데 골드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DIV한테 불러줬더니 얘만 이제 골드로 남은 거죠. 지금 얘랑 얘는 또 똑같아진 거죠. 서로 겹쳤으니까 서로 잡아먹은 거예요. 그냥. 상황 이해되실까요? 이거 붙이기 전에는 두 개씩 적용이 되고 있었는데 얘를 붙이니까 이제 얘밖에 못 고르잖아요. 여기 안에서 서로 싸우고 있으니까 얘가 ABC가 더 이상 선택이 안 되니까 얘만 남았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을 겁니다. 아마. 이것도 똑같고 자식과 후손은 둘이 우선순위가 동일하다. 얘네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선택자에서 진짜 디테일하면 디테일할수록 우선순위를 높게 가지긴 합니다. 이게 아마 이것도 동일할 거예요. DIV의 형제로 있는 그러니까 형제, 자식, 후손 선택자가 이렇게 쌓여 나가면 얘도 한 달이 걸린 거고 얘도 한 달이 걸린 거고 여기도 지금 한 달이 걸린 거고 여기도 한 달이 걸린 거죠. 이런 것끼리는 동일해요. 우선순위를 가져버려요. 똑같아. 우선순위가 동일해져요. 근데 이렇게 하나만 검색한 거 아니면 조건을 하나씩 늘려나간 거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태그 이름만 가지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여러분들 나중에는요 태그 이름으로 스타일 주는 거 거의 없을 거예요. 이렇게 선택자를 준다? 선택자를 이렇게 고른다? 이럴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나중에는 다 다른 방식으로 처리를 하게 될 거예요.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태그해 주는 걸 우리가 배워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 하고 있는 거고 잠시만요. 오케이. 자,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섹션에 자식으로 있는 DIV한테 ABC라는 걸 주고요. 그리고 얘는 다 지워버리고 섹션에 컬러 이거는 DIV한테 주죠. 컬러는 레드 그리고 폰트 사이즈를 4rem 정도 주겠습니다. 좀 더 키울게요. 7로 자, 이 상태에서 얘를 잘 따져보세요. 지금 섹션 태그는 글자를 가지고 있나요? 자, 그럼 반대로 여기부터 하겠습니다. div 태그는 글자를 가지고 있나요? 몇 글자를 가지고 있죠? 세 글자 A, B, C라고 하는 세 글자를 가지고 있죠. 여는 태그, 닫는 태그로 감쌌잖아요. 그럼 이 div가 가지고 있는 텍스트는 A, B, C가 되는 거죠. 맞아요. 이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섹션 태그가 가지고 있는 글자는 몇 글자일까요? 그냥 자유롭게 생각해보세요. 이제 배우고 있는 거니까.
자, 없는 거 아닌가라고 하시죠. 글자가 없다. 하나 나왔고요. 또 다른 분? 자, 얘는요. 글자가 없습니다. 왜 그런 거 하면 div 태그가 가지고 있는 텍스트 abc,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div 태그가 가지고 있는 텍스트는 abc. abc는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div가 가지고 있죠. 섹션이 가지고 있는 글자는 없는 거예요. abc가 얘는 div가 가진 거니까 섹션은 이걸 본인이 소유한 게 아니에요. 얘는 div일 거예요. 그럼 섹션은 누굴 소유하고 있어요? 섹션은 누굴 소유하고 있죠? div를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 div는 기본 디스플레이가 뭐였죠? 블록이었죠. 자, 블록의 본질은 블록화였고 인라인 블록의 본질이 글자화였죠. 자, 그러면 보세요. 얘가 이러면 섹션이 가지고 있는 글자는 몇 글자가 될까요? 자, 디스플레이가 인라인 블록으로 바뀌었어요. 누가? div가. 그럼 div가 이만큼이잖아요. 얘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텍스트가 abc였는데 div 자체가 인라인 블록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제가 드린 질문이 섹션이 가지고 있는 글자 수는 몇 글자인가요? 몇 글자일까요? 했죠. 얘는 한 글자예요. 섹션이 소유하고 있는 거 뭐라고요? div. 근데 지금 글자로 변한 게 누구라고요? div. 그래서 div 한 글자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텍스트를 구분을 잘 지으셔야 돼요. 이게 안 들어가 있으면 섹션은 글자 같은 거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들어가면 당연히 얘도 세 글자를 가지게 된 거겠죠? 자, 근데 이렇게 들어가면 또 보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 섹션이 가지고 있는 글자 수는 몇 글자일까요? 인라인 블럭은 지금 주석입니다. 해당 안 됐어요, 지금. 자, 세 글자. 세 글자. 얘는 네 글자예요. 왜냐면 이거 제가 이거 어제 보여드렸죠. 이 줄바꿈 때문에 한 칸 띄어지는 거, 공백도 하나의 텍스트로 봅니다. 근데 그래서 이 줄바꿈 때문에 한 칸이 띄어져 있는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섹션이 가지는 텍스트는 하나, 둘, 셋, 넷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자, 그럼 얘가 없을 때는 여기서 줄바꿈 했는데 얘는 지금 아까는 없대며, 네, 이거는 해당이 안 됩니다. 태그 안에서 그 안에 있는 것들끼리 줄바꿈이 됐을 때가 한 칸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거 섹션이 가지고 있는 글자 몇 글자? 한 글자. 여기랑 여기서 시작된 줄바꿈 이거 한 글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인지되셨죠? 근데 이게 생각보다 엄청 중요하진 않지만 이것도 알아놓으면 여러분들이 작업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내 마음대로 안 될 거란 말이에요. 안 될 때 이런 것들까지 같이 고려하면서 생각을 하다 보면 훨씬 작업하기가 수월해집니다. 자, 그러면 이거 다시 인라인 블록으로 바꿨다. 이제 그럼 섹션이 가지고 있는 글자는 몇 글자? 그렇죠. 세 글자. 왜? 이만큼이 한 글자, 줄바꿈 때문에 한 글자, 이만큼이 또 한 글자니까. 이해되시죠? 이제 글자화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 건데, 자, 제가 이제 얘네를요, 이거 하나 뺄게요. ABC 가지고만 할 건데, 얘도 잠깐 빼겠습니다. 이 ABC라고 하는 애를 가운데 정렬할 거예요. 얘가 지금 왼쪽에 붙어 있는데 얘를 이쪽으로 위치시킬 겁니다. 가운데 정렬을 해버릴 거예요. 자, 이때 우리가 이제 얘를 작업을 하려면
ABC라는 텍스트는 누가 소유하고 있다고요? div가 소유를 하고 있고 그 div를 섹션이 소유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얘를 정렬을 할 건데, 그죠? 얘를 정렬을 할 건데 이 텍스트를 그럼 일반적으로 누구한테 합성을 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얘를 소유하고 있는 div한테 줘야 될 것만 같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줘도 잘 돼요. 자, 지금 이 텍스트는 글자예요. ABC는 글자를 가운데 정렬할 때 쓰는 방식은 텍스트 얼라인 센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정렬이 잘 됐죠? 자, 보세요. 근데 제가 이 div를요 인라인 블록으로 바꿔볼게요. 그랬더니 얘는 지금 정렬을 못하죠. 보세요. div가 가지고 있는 텍스트 ABC, 얘가 인라인 블록 되기 전에는 이게 잘 먹었어요. 근데 지금 얘가 인라인 블록으로 됐더니 얘가 안 먹어요. 분명히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눈으로 잘 안 보이죠? 이 원인을 왜 안 먹지? 내가 도대체 어떤 영역을 건드리고 있길래 얘가 왜 이렇게 안 먹지? 눈으로 보지 않으면 힘들잖아요.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항상 이걸 생각하면 됩니다. 일단 이걸 잠깐 빼고, 자, 우리가 백그라운드 컬러라는 걸 배웠잖아요. 항상 작업할 때 이런 걸 입혀놓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건드리고 있는 이 태그가 가지고 있는 영역을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작업할 때 이거 없으면요 진짜 머리 터져요. 백그라운드 컬러,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얘는 이 픽셀, 솔리드, 블루다, 뭔지 대충 느낌 오시죠? 외곽선 씌우는 거예요. 보더는 여기서 앞에 처음에 왔던 이 픽셀, 이거는 외곽선의 두께를 의미하겠죠? 솔리드는 그냥 직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 블루는 색깔이겠죠? 여기도 똑같이 RGBA나 뭐 헥사코드 다 사용 가능하고요. 레드 같은 거 하면은 빨간색으로 바뀔 거고, 이 솔리드도 이거 직선이라 그랬잖아요.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점선이에요. 보이시나요? 더 키워서 보여드릴까? 여기는 두께였으니까 이렇게, 이런 것도 가능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외곽선을 체크하기 위해서 보려고 하는 거니까 보통 그냥 한 1에서 5픽셀 사이 정도 되는 솔리드 레드나 솔리드 블루, 솔리드 뭐 골드 이런 식으로 눈에 띄게끔 해서 보통 처리를 많이 하는데, 백그라운드 컬러와 이 보더를 적절히 사용하면 내가 어떤 복잡한 구조에서 작업을 하더라도 내 눈으로 그 작업 영역을 다 볼 수 있어요. 얘가 잡아줄 거니까. 근데 이제 무조건 백그라운드가 좋다, 보더가 좋다 이런 게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줬는데 제대로 확인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 보더 써야 돼요. 근데 보더를 줬는데 오히려 이게 더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럼 백그라운드 컬러 주면 돼요. 적절하게 바꿔가면서 상황에 맞게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문제를 풀 때나 아니면은 뭐 혼자 공부를 하실 때나 뭔가 내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영역이 궁금하다? 무조건 배경색 혹은 보더를 씌워놓고 작업을 한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은 백그라운드 컬러로도 잘 보이니까 보더를 좀 뺄게요. 그리고 이것도 하나 말씀드려야겠다. 지금 보시면은 글자 잘 보세요. 살짝 올라가죠? 조금 아래에 내려와 있던 게 살짝 올라가요. 보더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이게 위치가 좀 다르거든요. 이거 왜 그럴까요? 눈이 좀 아파 보이니까 여러분들은 눈이 안 아프시나요? 아, 이거 더 아픈데? 핑크. 아, 이게 낫다. 자, 여기서 제가 지금 보더를 10픽셀로 줬단 말이에요. 외곽선의 두께라 그랬죠. 이 선의 두께가 이만큼이 지금 10이에요. 상황 이해되세요? 그럼 요만큼도 10이겠죠. 그럼 이 초록 색깔 백그라운드가 칠해져 있는 이 영역이 이 10픽셀만큼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외곽선 때문에 밀렸으니까. 그래서 살짝 밑으로 내려와 있는 것처럼 보이다가 보더가 사라지면 10픽셀만큼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왜냐면 화면에 이 끝선은 정해져 있으니까 이 선으로부터 10픽셀이 더 생겨야 되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고, 그래서 보더를 겹겹이 막 씌우다 보면요
내가 작업하는 영역이 눈으로 보이긴 하는데 막 난리가 나요. 찌부돼가지고 보더 픽셀만큼 밀리니까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그래서 그럴 때는 백그라운드 컬러가 더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은 둘 다 잘 보이니까 이거 가지고 하면 되는데, 시간이 이렇게 됐으니 잠깐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이거 정렬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에 이어서 할게요.